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2차례 거부하면서 대치한 이후 12일 만입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었다면서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원래 2번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요, 황전 총리집을 보면 문을 따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편물이나 스티커나 굉장히 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집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포착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끌던 당에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건데 이렇게 지지자들이 막아섰지만 오늘 황 전 총리 결국 이 지지자들은 끌려나갔고요. 황 전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몸싸움 끝에 오늘 결국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나갔다는 게 그 지지자들이 강제 연행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보면은요, 지금 강제 연행되는 모습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경찰들에 의해서 팔다리가 지금 붙잡혀서 지금 지지자들 내려왔고 또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결국 나와서는 경찰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또 황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것이 결국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실행을 부추긴 것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특검에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특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3회 이상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에 이 글을 올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 당시에 황 전 총리 말고도 이런저런 글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전직 총리라서 이 신분이 좀 고려됐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SNS에 당시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 굳이 황교안 전 총리만 꼭 집어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일단 황교안 전 총리는 국무총리였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관련해서 내란의 의미라던가 이 비상계엄이 언제 선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당사자였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과 이것이 곧바로 내란 선동이었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옹호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란을 선동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 당시에는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서 넘어서 사전에 이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고 어떤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였는가 그 부분의 연결고리 역시 특검이 입증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 종료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앞두고 계속 수사를 거부해왔던 황 전 총리가 오늘 체포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도 빨라지는 모양새고요.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연정 사령과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으신 건가요?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 전 원장이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국가정보원법입니다. 사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좀 그 개정 내용이 좀 최근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국가정보원법에 이제 국회 보고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이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인데 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지만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첫 번째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뭐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또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이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구속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스케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장 내일 박성재 전 장관 이제 구속영장 또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도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내란 특검은 신병 확보에 좀 주력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구속이 이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되지 않으면 수사에 있어 제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특검 측이 수사를 앞으로 나아가느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